자, 출발하겠습니다. 미니멀리즘 음악은 1960년대 이후 미국에서 태동한 현대 음악의 한 흐름으로 라몬테 영, 테리 라일리, 스티브 라이히, 필립 글래스 등이 대표적인 작곡가로 꼽힌다. 이들은 소수의 음영이나 단순한 패턴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기존 음악의 복잡한 서사나 화성 전개를 과감히 축소하여 감상자가 그 소리 자체를 경험하도록 유도한다. 자, 미니멀리즘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니멀리즘의 음악의 특성을 잘 찾아가셔야 되는데 소수의 음형 또는 단순한 패턴의 반복 이런 것들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특징을 이제 보여주고자 했느냐, 기존 음악과는 다른 차별성이에요. 근데 그 기존 음악의 특징은 복잡한 서사 위주였겠죠. 기존 음악의 특징 또 하나는요, 화성 전개.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축소해 있습니다. 서사 줄이고요, 화성 전개 줄이고요, 대신에 소수의 음영 또는 단순한 패턴을 반복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미니멀리즘 음악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 소리 그 자체. 소리 그 자체입니다. 자, 다음 단락 내려가시죠. 전통적인 서양 음악에서 반복은 주제를 강조해서 이를 서사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자, 미니멀리즘 음악에 대한 얘기를 살짝 먼저 1문단에서 해주고 이제는 과거의 전통적인 서양 음악의 특징을 이제 조금 이제 서술하고 있어요. 전통적인 서양 음악 같은 경우에는 요때에 쓰인 반복, 즉 미니멀리즘 음악이 단순한 패턴을 반복한다고 하는데 그때의 반복과 전통적인 서양 음악에서 이제 쓰고 있는 반복이 쓰이는 맥락이 다르다 이거죠. 전통적인 서양 음악에서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반복했습니다. 예컨대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로 구성된 소나타 형식은 제시부에서 등장한 주제가 발전부에서 여러 차례 변주되다가 재현부에서 다시 첫 번째 파트였죠. 제시부에 등장한 형태로 회귀함으로써 작곡가가 설정한 주제를 확인 그리고 강화하는 구조를 이룬다. 반복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다? 주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주제의 확인, 그 다음에 강화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서양 음악에서의 반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철학자 들레즈의 표현에 따르면요, 이와 같은 것의 반복, 즉 전통적인 서양 음악은 같은 것들의 반복이다 그 말이죠. 특정한 주제가 중심에 놓이게 되고 음악의 각각의 부분은 그 주제를 재확인하는 역할만 수행한다. 즉 주제를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떠받치는 구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반면에 자 전통적인 서양 음악이 아닌 미니멀리즘 음악 같은 경우에는요. 요때 쓰이는 반복은 좀 성격과 맥락이 다릅니다. 차이를 생성하는 반복이다 라고 들레즈는 얘기합니다. 차이를 생성하는 반복. 표면적으로 동일해 보이는 음형이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같은 것의 반복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음형, 완벽하게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동일해 보이는 그 음형이 반복되어 하지만 아예 똑같지는 않다. 음색, 강세 등의 어떤 미세한 차이가 매 순간 드러나면서 감상자는 새로운 음악적인 사건을 지속적으로 만나게 된다. 미세한 차이, 이게 핵심이죠. 똑같아 보이지만 다르다 이거예요. 마치 천천히 회전하는 만화경처럼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패턴이 드러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죠. 미니멀리즘 음악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서사 축소합니다. 소리 그 자체를 경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의 반복은요, 들레즈가 말하기를 차이를 생성하는 반복이라고 했고요. 반대로 전통 서양 음악 같은 경우는요, 주제 강조를 위한 반복이죠. 같은 것의 반복입니다. 차이 없습니다. 자, 이제 미니멀리즘 음악을 대표할 수 있는 예시를 이제 필자가 들어주는데요. 라몬테 영의 작품 컴포지션 1960 넘버 7은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작품은 연주자가 완전 5도 관계에 있는 B음과 F샵 음의 건반을 동시에 장시간 누르는 매우 간단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자, 라몬테 영의
컴포지션 1960 넘버 7. 자, 어떻게 연주하느냐? B음과 F샵 음을 동시에 두 개의 건반을 동시에 길게 누릅니다. 이게 답니다. 막 현란하게 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렇게 동시에 울리고 있는 이 두 음은 단순히 한 음과 다른 한 음의 조화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무수히 많은 배음들의 어울림으로 나타난다. 자, 두 개의 건반을 눌렀습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소리가 지속되겠죠? 근데 그 지속되는 소리가 계속 똑같은 소리인 듯 하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겠죠? 그게 의도입니다. 두 음이 가능한 한 오래 지속되면서 감상자는 음 내부에 있는 배음들의 전개와 이들의 조합을 경험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표면적으로는 동일한 두 음이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것들의 반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 순간 그 세기나 강세, 높이 등이 그 음을 이루고 있는 배음의 구조에 의해서 미묘하게 변화를 일으키면서 감상자는 음의 지속을 통해 음 내부의 배음 전개를 경험하는 것이다. 똑같아 보이지만 똑같지 않다 그 얘기죠. 미묘하게 변화를 일으키면서. 미묘하게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그 원인이 뭐 때문이에요? 계속 누르고 있기 때문이죠. 누르고 있는데 같은 음이 같은 강도가 아니죠. 지금 필자가 얘기한 것처럼 세기나 강세, 높이가 미세한 차이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 자, 이제 사례가 하나 더 나옵니다. 라몬테 영이 음의 지속을 통해서 차이를 생성하는 반복을 탐구했다면 이번에는 스티브 라이히어 피아노 페이즈라고 하는 작품에서 위상 변화를 통해서 이러한 차이 생성을 더욱더 역동적으로 구현한다.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스티브 라이히는요. 자, 작품 제목이 피아노 페이지였습니다. 그리고 연주 방식은요. 위상 변화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위상 변화. 그러면은 어떻게 위상 변화를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제 구현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아이디어는 요겁니다. 위상 변화란 동일한 음악 패턴을 여러 악기가 약간 다른 속도로 연주하여 이거죠. 자, 아마 악보, 어떤 곡조 멜로디는 같은가 봐요. 동일한 음악 패턴. 근데 한 가지 악기가 아니라 여러 악기. 자, 근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합주라고 하는 거는 여러 악기들이 같은 악보 연주하잖아요. 그럼 무슨 차이예요? 일단은 같이 합주하고 연주하는데 속도가 달라요. 약간 다른 속도, 이게 핵심이죠. 처음에는 완벽히 일치하던 패턴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차 어긋나게 만드는 기법입니다. 자, 좀 더 올려봅시다. 동일한 4마디 패턴을 한 악기는 원래 속도로 그리고 다른 악기는 미세하게 빠른 템포로 연주함으로써 두 악기의 연주가 서서히 어긋나게 된다. 처음에는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두 악기가 내고 있는 그 음들이 겹쳐지고 밀리면서 새로운 음악적인 사건이 펼쳐진다. 그렇죠? 일반적인 음악 빛깔, 색깔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생소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음악적인 사건은 작곡가의 내면이나 음악적인 서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통로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서사가 있는 음악이 좀 듣기 편하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서사를 안 드러낸대요.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어 반복의 효과를 통해 내부의 잠재성을 발현하게 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자, 동어 반복의 효과요? 그러면은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전통 서양 음악이 같은 것의 반복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니멀리즘 음악이 같은 것의 반복이 아니라 차이를 생성하는 반복이라고 했는데 같은 것의 반복? 좀 문제 있어 보이지 않나요? 자, 무엇의 반복인가 하면은 멜로디 라인, 즉 동일한 음악 패턴을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동어의 반복이죠. 하지만 속도의 차이는 있죠. 속도의 차이가 미세한 차이, 생성되는 차이죠. 네,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 이어갈게요. 여기서 동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다른 요소와 결합, 대립하지 않고 자기 동일성만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양상을 일컫는다. 미술가 칼 앙드레가 일정한 형태의 금속판을 줄지어 놓는 식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다 그 자체로 존재함을 선보였듯이 최소한의 재료를 반복적으로 나열함으로써 특정한 상징이나 주제에 갇히지 않는 개방적인 구조를 실현하는 것이다.
같은 음의 반복적인 나열. 최소한의 음 재료의 반복적인 나열.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예시 나왔던 라몬테 영의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작품이 그렇잖아요. 두 개의 음을 꾹 장시간 누르고 있는 거는 하나의 음을 반복적으로 나열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내려갑시다. 미니멀리즘 음악은 감상자의 감상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감상자는요, 음악이 어떤 주제를 보여주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전통적인 질문에서 벗어나서 내가 듣고 있는 이 음향은 방금 전에 그것과 어떤 차이를 갖는가 질문 자체에 이미 차이에 대한 주목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음악은요, 차이가 주목 대상이 아니에요. 주제 파악이 대상이죠. 그쵸? 목적의식이 달라요. 자, 음악적인 경험은 전통적인 음계나 화성 구조의 틀을 넘어서 음 자체, 그쵸? 음 자체. 뭐가요? 미니멀리즘 음악은 음 자체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 순간순간 달라지는 변화를 직접 체감하는 내재적인 과정으로 전환된다. 감상자는 작곡가가 미리 설정한 보편적인 주제를 알아맞히는 수동적인 존재에서 과거에는 그랬죠. 하지만 이제 지금 울리고 있는 음들의 강도, 얼마나 강하게 치는지 약하게 치는지 혹은 그렇게 울려가고 있는지 미묘한 그 위상의 변화를 온전히 체감하는 능동적인 참여자로 거듭난다. 수동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능동적인 감상자. 이처럼 미니멀리즘 음악은 동일한 것을 반복시키는 표면적인 단순함 속에서 끊임없이 차이를 생성하는 역설적인 작법을 통해. 왜 역설이에요? 동일한 것을 완벽하게 버리진 않았어. 동일한 것을 배제하진 않았고 동일한 것을 활용하기는 했는데 동일한 것을 통해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동일하지만 약간은 미묘한 차이가 있게끔 그 사이에서 차이가 생성되게끔 하는 것이 미니멀리즘 음악의 의도입니다.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전통 음악이 유지해왔던 그 주제 중심의 서사를 과감히 해체합니다. 이제는 주제 중심이 아니죠. 주제를 해체했고요. 미니멀리즘 음악은 음악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음악이란 고정된 구조를 재현하는 매개체가 아니라 그 순간의 그 자체, 그 차이, 그쵸? 순간이라고 하는 말 들어갈 거고요. 미세한 차이라고 하는 말 들어갈 거고요. 그쵸? 그리고 또 감상자가 각자가 경험하도록 여지를 열어두는 개방적인, 그리고 이 개방성은 누구에게 열려 있어요? 감상자에게. 근데 감상자가 저절로? 아니요. 수동적인 감상자는 아니겠죠. 능동적인 감상자여야지만 그 여지를 알아챌 수 있겠죠. 자, 지문은 여기까지인데요. 그 이하의 내용들 한번 또 정리해 볼게요. 그쵸? 컴포지션 1960 넘버 7 같은 경우에는 자, B와 F샵을 동시에 쭉 장시간 누릅니다. 두 음 사이에 무수한 배음들의 어울림을 경험하는 거죠. 자, 동일한 음의 반복 같아 보이지만은 매 순간 미묘한 변화 차이가 있더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 피아노 페이지는요. 위상 변화를 통한 차이를 생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동일한 음악 패턴이 있어요. 멜로디 라인이. 근데 여러 악기를 씁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속도가 다릅니다. 자, 동일한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차이에 주목하고 있죠. 그리고 내부의 잠재력을 발현하는 기제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감상자들은요. 주제 중심이 아닌 음 자체에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음을 체험하는 능동적인 감상자가 되었죠. 그쵸? 자,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는 것 같은데요. 자, 보십시다. 보기 1번. 미니멀리즘 음악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이 아닌 것. 자, 보기 1번. 미니멀리즘 음악은 작품의 주제가 감상자에게 전달되는 것보다 감상자의 감상 경험 자체를 중시한다. 그렇죠. 주제라고 하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주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것보다, 그쵸? 그것보다는 경험 그 자체. 예, 보기 1번 설명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 2번 가시죠. 미니멀리즘 음악에서 단순한 음형이나 패턴의 반복은 소리 자체의 순간적인 변화를 드러내기 위한 작곡 전략이다. 자, 단순한 음형 씁니다. 패턴 반복합니다. 근데 뭐를 하기 위해서 소리 자체. 관심의 대상은 소리 그 자체입니다. 음 자체. 그리고 미묘한 차이, 그 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2번 선지도 설명이 맞죠. 자, 그 다음에 선지 3번이요. 미니멀리즘 음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다
그 자체로 존재함을 중시하며 여기까지는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맞는 설명. 자, 그 이하 특정 상징이나 주제를 전달하기 위한 주제를 전달하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주제 전달 아닙니다. 네, 요게 틀렸네요. 자, 3번이 일단은 정답. 그다음에 4번, 5번 선지 봅시다. 미니멀리즘 음악에서 감상자는 곡이 끝난 후 선율 자체를 기억하기보다 연주 과정에서 경험한 예측 불가능한 청각 사건들을 통해서 음악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발견한다. 그렇죠. 그러면 선지 5번 미니멀리즘 음악은 외부적인 서사보다 음악적인 요소 자체에서 발생하는 내재적인 과정. 그렇죠. 음악적인 요소 자체라고 하는 말도 합당하고요. 그리고 또 내재적인 과정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이 말도 합당하죠. 자, 그래서 감상자가 매 순간 발생하는 음악적인 사건에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라고 하는 말도 맞습니다. 예. 자, 1번 확인했고요. 이제 2번 문제 들어갑시다. 자, 밑줄 친 기억과 니은 적절하게 이해한 거 찾으라고 했는데요. 자, 기억하고 니은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 같은 것의 반복이 기억이네요. 그 다음에 니은은요. 차이를 생성하는 반복. 아하, 기억은 전통적인 서양 음악. 그 다음에 니은은요. 아마도 미니멀리즘 음악을 가리키는 표현이겠죠. 자, 이제 내려옵시다. 한번 써볼게요. 있죠. 자, 이때 요 기억은 전통적인 서양 음악. 그 다음에 니은은요. 미니멀리즘 음악. 자, 보기 1번부터 봅시다. 자, 전통적인 서양 음악은 주제를 강조함으로써 통일성을 강화하는 반면, 그죠? 주제 강조하는 거 되게 좋아하죠. 전반부 지금 콤마 앞에까지 내용 맞습니다. 주제 강조한다. 그 다음에 니은, 미니멀리즘 음악은 표면적인 동일성 속에서 미세한 음향적인 차이를 지속적으로 형성한다? 이거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정답 1번이요. 자, 2, 3, 4, 5 왜 틀렸는지 봅시다. 보기 2번. 자, 전통적인 서양 음악은 작곡가가 의도한 주제를 강화하는 반복이지만 예,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미니멀리즘 음악은 작곡가의 의도를 감상자가 수동적으로 아니요, 수동적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능동적이죠. 자, 그래서 2번 선지 틀렸고요. 3번 선지요. 자, 전통적인 음악은 반복 과정에서 주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반면에 그 다음에 미니멀리즘 음악은요. 반복 속에서 주제가 점진적으로 변화? 주제라고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는데요. 그죠? 여기서 또 틀렸네요. 자, 3번 틀렸고 4번 선지. 전통적인 음악은 내재성을 추구한다고 내재성을 추구하는 거는 전통적인 음악이 아니라 미니멀리즘일 것 같은데요.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음악 내부의 잠재성이 발현되는 반면 니은은 외부적인 서사와 상징을 통해서 작곡가의 의도를 명확히 전달한다. 완벽하게 뒤바뀌었네요. 이거는 기억이겠죠. 자, 4번 틀렸고요. 그러면 5번 선지. 자, 전통적인 서양 음악은 동일한 패턴의 기계적인 반복을 통해서 음악의 표현력을 강화하는 방식이지만 니은은 화성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서사적인 전개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역시나 이것도 기억과 니은이 서로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렇죠? 3번 문제 내려가 볼까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입니다. 자, 보기 1번. 자, A하고 B를 먼저 봐야 되겠네요. 자, A하고 B. A가 뭘까요? 아, 컴포지션. 컴포지션이 A. 그 다음에 피아노 페이지가 B. 자, 내려갑시다. A는, 자, 컴포지션. 두 개 꾹 누르고 있는 거. 그 다음에 B는요, 피아노 페이지. 속도 다르게 연주했던 거. 자, 근데 적절하지 않은 거 찾기입니다. 보기 1번. 자, 컴포지션은 피아노 페이지와 달리 여러 악기 간의 관계가 아닌 하나의 악기 내에서 울리는 자체의 속성 변화만으로 새로운 음악적인 사건을 만들어낸다? 그렇죠. 예, 하나의 악기.
대신에 두 개의 음을 꾹 누르고 있는 패턴. 자, 1번은 맞고요. 2번 선지. 자, 피아노 페이지는 컴포지션과 달리 연주 행위의 미세한 차이를 통해서 속도가 점진적으로 어긋나는, 그죠? 속도가 이제 어긋나는 것이 핵심 맞습니다. 자, 선지 3번이요. 자, A, B 모두 다 음악이 상징하는 특정 의미나 서사를 파악하기보다 소리 자체의 변화 과정에 집중하도록 감상자를 유도한다. 맞죠? 자, 선지 4번이요. 자, 컴포지션은 패턴의 시간적인 중첩에 의한 음들 간의 어울림을 통해 패턴의 시간적인 중첩? 이거는 컴포지션 말고 오히려 B에 해당하는 피아노 페이지 아닐까요? A가 아니고 B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틀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봅시다. 자, 이번에는 음의 지속에 의한 깊이의 탐구를 통해서 차이를 형성한다. B가 아니고 A겠죠. A와 B가 서로 뒤바뀌었네요. 자, 정답 찾았습니다. 4번이 정답이에요. 5번 선지 또 맞아 보시죠. 자, 컴포지션은 음 자체의 물리적인 특성에서 자연스러운 변화를 생성하는 반면에 자, 피아노 페이지는 작곡가가 연주자에게 부여한 규칙에 의해서 변화를 생성한다. 어떤 규칙이요? 속도를 다르게 해라라고 하는 규칙. 그죠? 네. 이제 4번 문제에 들어갑시다. 자, 4번 문제 역시나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인데요. 자, 보기 박스에 철학자 베르그송 나옵니다. 자, 이게요. 들레즈가 차이의 철학을 이제 내세워서 이제 그 이론화 작업을 했는데 그 비슷한 맥락의 베르그송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르그송 자체가 생성의 철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보기 박스 안에도 그 비슷한 맥락의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철학자 베르그송은요. 시간을 공간처럼 균질하고 분할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는 태도를 비판했다. 뭔가 비판했어요. 뭐를? 시간이 이렇게 균질하다고? 그러니까 베르그송은 시간을 균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리고 쪼갤 수 있다고? 시간을 쪼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의 덩어리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균질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베르그송은요. 그는 시계가 가리키고 있는 시간은, 객관적인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분리된 채 점처럼 늘어선 공간화된 시간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에 맞서서 요 앞에까지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이고 이에 맞서서 이제 베르그송은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지각 속으로 녹아들어서 그쵸. 시간이 딱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들이 현재 속으로 녹아들기도 해요. 중첩되나요? 새로운 상태를 끊임없이 생성, 그쵸? 생성의 철학자답게 생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균질이 아니고 이질적이래요. 또 질적인 흐름으로서의 지속, 그쵸? 분할이 아니라 지속이래요. 이러한 개념을 제시했다. 자, 그에 따르면은 진정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내면에서 온전히 체험되는 살아있는 흐름 그 자체이다. 주체의 내면에서 온전히 체험된다라고 하는 거 뭐랑 비슷해요? 미니멀리즘 음악이랑 비슷하죠? 자, 그러면은 자, 문제 풀기 전에 베르그송이 시간에 대해서 가졌던 어떤 그 생각들을 한번 정리 좀 해봅시다. 자, 시간에 대하여서. 자,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시간을 균질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분할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요. 뭐가 있을까요? 과거, 현재, 미래가 분리된다? 분할 아까 얘기했고요. 예, 그렇죠. 공간화된 시간. 예. 그런데 자, 베르그송은요. 균질이 아니죠. 예. 이질적이죠. 분할인가요? 아니요. 지속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체의 내면에서 온전히 체험되는 이 부분. 살아있는 흐름 그 자체. 흐름. 행성이자 흐릅니다.
지금 일부러 제가 여기다가 필기를 살짝 해봤는데 같은 라인에 놓고 보니까 더 확연하게 티가 나죠. 일반적인 시간의 개념은 균질화돼요. 하지만 베르그성이 파악한 것에 따르면 균질이 아니라 이질이 돼요. 일반적인 시간에 대한 통념은요, 분할이 가능하대요. 하지만 베르그성은요, 분할 안 한대요. 지속이래요. 중첩되기도 한대요. 녹아들기도 한대요. 그렇죠? 네. 서로 위의 개념과 아래 개념이 굉장히 대립적입니다. 자, 이제 보기 박스 안에 베르그성의 생각을 이제 분석을 했으니까 이제 적절하지 않은 선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선지 1번이요. 미니멀리즘 음악이 보편적인 주제의 재현을 거부하는 것은 모두가 동일하게 인지하는 객관적인 음악 구조보다 각자의 내면에서 살아 움직이는 지속적인 체험을 우위에 두기 때문이다. 그렇죠. 살아 움직이는 지속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그렇죠. 각자의 내면이라고 하는 키워드, 그 다음에 지속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거. 네, 일맥상통합니다. 일단은 설명이 맞아요. 틀린 건 아니네요. 그 다음에 선지 2번. 전통적인 음악 감상이 감상자가 외부에 구축된 객관적인 구조를 인식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객관적인 구조 파악이 뭐예요? 서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 이런 것들이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미니멀리즘 음악의 감상은 주체의 내면에서만 온전히 파악되는 고유한 그 시간적인 실제를 체험하는 과정. 그렇죠? 내면 역시나 또 나오고 있고요. 그 실제를 체험한다라고 하는 말 또 나오네요. 2번 선지도 괜찮죠. 자, 3번 선지요. 미니멀리즘 음악은 감상자가 표면적인 음의 배열을 넘어서는 지속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작곡가가 악보에 담아낸 순수한 창작 의도를 감상자가 오롯이 재현하도록, 자, 이렇게 지속을 체험하게 함으로써까지는 문제가 없는데요. 그죠? 근데 그 이하의 내용들을 보니까 작곡가가 악보에 담아낸 그 이 의도를 우리 감상자가 굳이 재현을 해야 할까요? 그 의도를 재현하는 것은 미니멀리즘이 아니잖아요. 전통적인 관점이지. 그죠? 그러면은 3번 설명이 틀렸겠네요. 자, 정답은 찾긴 했습니다만은 4번, 5번 손재 봅시다. 4번. 미니멀리즘 음악을 통해서 음의 구조적인 차이가 거의 없는 패턴이 반복되어서 공간화된 시간 속에서 분석 대상을 찾으려고 하는 감상자의 시도가 무산된다면, 그렇죠? 우리가 이게 이건가? 라고 이제 뭔가 서사를 파악하려고 하고요. 또 주제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을 공간화된 시간 속에서 분석 대상을 찾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기는 하죠. 근데 그게 무산된대요. 아무리 파악을 하려고 해도 서사가 없는 것만 같아. 주제가 없는 것만 같아. 그렇게 무산된다고 한다면 그때 감상자는 나눌 수 없는 시간의 질적인 흐름에 몰입하는 계기를 맞을 수 있겠군. 그쵸?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5번 선지. 미니멀리즘 음악을 통해서 새로운 음악적인 사건을 만난다는 것은 공간화된 시간 위에 한 점으로 고정될 수 있는 음향 객체가 아니라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지각이 융합. 그쵸? 시간이 중첩, 또 녹아들고, 또 이제 지속되고, 분절되지 않는, 그렇게 끊임없이 이질적인 상태로, 균질하지 않습니다. 이질적입니다. 그러한 상태로 변모하는 운동성 자체를 경험하는 것이겠고, 이때 운동성은 뭘까요? 생성. 그죠? 베르그성의 생각과 미니멀리즘 음악의 개념을 잘 이렇게 녹여서 설명을 한 선지였습니다. 5번 선지. 네, 맞죠. 자, 정답은 3번이었네요. 자, 4번까지가 문제가 세팅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